해야 돼요. 아시지요? 네, 예, 항상, 저희는 항상 생방송하고, 네, 항상 녹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훈련이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 항상 공개된 데서 이렇게 행동하는 방법 있잖아요. 예, 그게 방법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몸에 배는 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어,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잠시지만 이렇게 해보시면 그러면 공개된 데서 항상 카메라 있고 녹화되고 방송 나가고 이런 데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몸에 배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 점점 더 딱딱해지고 그 불편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보시면 아시지만 점점 편해져요. 나중에 보시면. 예,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내용은 306페이지, 예, 5-2부터 할 겁니다. 5-2부터.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밖에 계시네? 자, 5-1은 전에 했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같은 이벤트 쪽에서 5장 온라인 이벤트 중에서 이번에는 그 이벤트 운영에 대한 부분,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예, 그래서 이벤트를, 지금 가만히 있자. 방송, 박순락님 시작하셨어요? 박순락 대표님, 들어오셨던데. 아니, 들어오셨는데, 지금 들어와 계신데, 소리가 안 들려요. 하고 계신지 안 하신지. 그래도 일단 녹화는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이벤트를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 온라인 이벤트 해봤다. 온라인 이벤트. 한 분, 두 분, 세 분. 예. 자, 온라인 이벤트 그러면 오프라인 이벤트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전에 했었지만, 수시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개 오프라인 이벤트는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오프라인의 제한사항 중에 제일 큰 거 같은 거는 첫 번째는 날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벤트 진행할 때 날씨 빼고는 무서울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벤트 할 때는 오프라인에서는 날씨도 그렇고 장소 잡는 거, 이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동선 설계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다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벤트가 원래 무엇을 위해서 설계됐던가라는 거를 잊어먹고 나머지 그저 안전하게 잘 치러내기만 하면 다행이다. 예산 안에서 나중에 그런 식이 돼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갖는 원래 취지를 살리는 데는 온라인 이벤트가 좋은 점이 아주 많은데 온라인 이벤트를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이나 시도를 안 해보시면 사실은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효과를 못 누려보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이벤트는 특별히 이벤트라고 안 하고 각자들 본인들이 알고 계신 네트워크 안에다가 가볍게 글 올리시는 경우 있잖아요. 뭐뭐 하시는 분 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제일 최근에 겪어보신 건 뭘 겪어보셨어요? 전부 소리 끄셨어요? 제일 최근에 겪어본 이벤트는 어떤 거 겪어보셨어요? 마케팅 교수님도 이벤트, 오늘도 그 이벤트, 마케팅 교수님이 이벤트 아닙니까? 그것도. 잘 안 들리는데요. 예. 마케팅 제가 제일 최근에 보고 있는 거는 좀 전까지 메신저 창에 있던데, 홍순호 님이 이벤트 걸어 놓으신 거 보셨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시간이나 자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간이나 자원이 제한되지 않으면 이벤트라기보다는 이벤트라는 거는 원래 그 사고하고는 구분이 되지만 어쨌건 약간 그 일반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상황 이런 거기 때문에 홍순호님이 하신 그것도 이벤트예요. 이런 나눔을 하시는 거. 그리고 또 바로 그 전에는 우리 온라인에서 홍순호님이 하신 거는 보내주시는 거니까 오프라인인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뒷 마무리가 그런 거고 실제 그걸 통해서 진행되는 거는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주소를 올려주신 분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대상으로 하게 될 때는 홍보 마케팅 효과나 이런 게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런 게 오픈 특성에서 영향이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시작하느냐, 오픈을 어디까지 하느냐, 그 다음에 컨텐츠 관리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전에 공부할 때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행시 그 미보치과에서 했던 거 같은 경우, 그럴 때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잖아요. 이게 보면, 그죠? 예, 두 줄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오픈된 상태로 진행이 됐죠. 그죠? 예, 그렇게 되고 사람들이 참여하고 나서 나중에 선물을 배송하는 부분이라든가 받은 거를 다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나 이렇게 회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벤트는 처음에 기획할 때 이런 요소들을 전체를 다 감안을 해서 이벤트를 이제 기획을 하셔야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307페이지 보시면 농사펀드 박종범, 농사펀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농사펀드 들어봤다. 한 분, 두 분, 예. 원래 농사펀드 박종범 님도 저희 팀이었던 거 아시죠? 그죠? 예, 함께 움직이시는 몰랐어요. 분이 모르셨어요? 예, 네네. 박종범 님인데, 제가 처음 이렇게 뵐 때는 언제 저랑 이 일이 시작이 됐냐면, 원래는 그 정보화 마을 있죠? 행안부에서 진행하던 거, 정보화 마을 그쪽에 그 외주 맡아갖고 하는 팀이 저쪽 광화문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쪽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부터 여러 온라인 쪽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서로 교류하고 만나고 이런 거 하면서 함께 움직이던 분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거길 나와서 농사펀드를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원래 그 전에 뒤에서 있던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부와 마을 쪽에서 활동을 오래 했던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하고 이런 가능성들 보고 그걸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고 예, 그 내용에 대한 게 이제 307페이지에 조금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벤트하고 이거를 이제 사업 모델화 할 때하고는 이제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는 이야기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하면 원래 농사펀드를 회사로 만약에 만들어서 이벤트 진행을 하자면 효과를 극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가 되냐? 농사펀드 안에 있는 직원들의 온라인 특성이 있잖아요. 이것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등장 인물이 중요하잖아요. 스토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예, 그리고 모든 스토리가 전달될 때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쳐요.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 자체가 아예 바뀔 때도 있어요. 같은 말인데. 예, 그래서 누가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박종범님 같은 경우는 박종범님 자체는 온라인 브랜드가 강하세요. 강하고 이해도 굉장히 많이 돼 있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으로 말하기 그런데 안에 계신 여성분 한 분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또 자기 길 가시는데 그분은 좀 온라인 활동을 매끄럽게 잘 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함 아는 분 혹시 이 안에 계세요? 박종범님하고 함께 일하는 분들 성함 몰라요. 잘 모릅니다. 아는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이게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대목이에요. 온라인에서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함께 가고 이런 걸 하자면 중간에 낀 분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함께 움직이는 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전부 페이스북 안에서 지금 브랜드를 갖고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면 굉장히 파급력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걸로 끝나고 온라인 활동을 안 하는데 근데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하는데 만약에 뭔가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만큼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오영석 님이 지금 협동조합을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애착도 많이 갖고 계신데 근데 사업을 하시면서 협동조합 안에 계신 분들이 전부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오영석 님? 소리 안 들려요. 이분 움직이시는데. 오영석 님 소리 안 들려요. 마이크 꺼졌나 보다. 끊어졌나 보다.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꽤 되시거든요. 근데 SNS 활용하시는 분은 저는 오영석님 말고는 다른 분 성함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는 전부 뭐 나이가 있고 농업하고 뭐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알죠. 근데 어렵지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오영석님도 그렇고 홍순호님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평균 나이가 제가 굉장히 어린 축에서 들어가지 않나요? 이 안에서 그죠? 맞아요. 증명도 그쵸? 그렇고. 근데 안에 계신 분들이 연세 대비 활동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수준으로 하시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해요. 하지만 안에서 우리가 이벤트 진행을 하건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이벤트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안에 끼신 분들을 최소한 억지로 계정 개설이라도 전체를 다 해드려야 돼요. 계정 개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날마다 아침에 사무실 여는 거 아시죠? 네. 여기는 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지요? 예, 네. 근데 그걸 열어놓고 제가 거기다 언급을 하고 이렇게 글을 쓰면 제 타임라인에만 지금 그 글이 올라오나요? 아니면 선생님들한테도 그 글이 가나요? 다 오죠. 네. 저희한테도 선생님 옵니다. 타임라인에 허용을 안 하셔서 그렇지 원래는 허용돼 있으면 언급들 전체가 그 글이 걸리는 거 아시죠? 네. 모든 타임라인에 글이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관련이 없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언급하는 거는 온라인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참여하는 분들인데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시간이나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내부 조직원이 있다면 특히나 계정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걸 싫어해요. 이 말이 좀 미묘한데요. 나한테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미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고 있던 분 같으면 언급해서 회사 일이나 일 관련해서 그런 글이 자기 타임라인에 뜨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오히려 있어요. 더 버티고. 근데 방금 오영석 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드린 케이스지만 아예 온라인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거기에 뭐가 올라오든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절하고 서로 대화가 잘 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럴 때 일괄해서 그냥 광고판처럼 매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언급해서 탁 올라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에 계신 분들을 분류를 해서 연령별, 성별, 그 다음에 내부 이제 조직처럼 팀이라든가 맡은 담당별 이걸 적절히 몇 개로 분류를 한 다음에 글을 올릴 때 몇 명이서 그 내용에 맞는 경우에 맞춰서 글을 올리면 효과가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여러 명의 글이 그 사람한테 맞는 걸로 조합돼서 타임라인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좀 기술이 필요해요. 이런 거는 시트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스프레드 시트 하나라도 있어야 되고 글들도 누가 올리는 걸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고 언급할 때도 일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절해 가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해요. 시기에 따라서 이런 게 필요해서 약간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고 좀 하시다 보면 금방 뭔 이야기인지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영석 님이 협동조합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이런 데서 혹시 어려움이 좀 있으시면 참고하시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다른 분들도 내가 관여하고 있는 나랑 연결돼 있는 멤버는 많은데 이벤트 할 때 함께 움직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할 때는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30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기획을 위한 세부 요소에 대한 거 이야기를 했어요. 예,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고 두 번째 목적하고 목표 요 이야기 이 부분에서 하다 보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건을 끊으라고 이 건을 어떻게든 잘 해내고 그냥 문제없이 해내는 거 이거 생각하느라고 목적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목표에 잠겨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잘 주의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온라인은 하면서 중간중간에 자꾸 정신만 잘 차리면 방향을 조절해서 그 목적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안에서 하면서 우리 6C2E라고 해요. 6가지의 C로 시작하는 것과 2가지의 E로 시작하는 거 요거에 대한 거 옛날 강의 저한테 들으신 분은 다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대로 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에요. 컨텐츠에 대한 부분. 예, 이벤트를 할 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이벤트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이벤트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경우까지 있어요. 아니에요. 이벤트는 온라인 활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꽃이 되기도 해요. 이벤트가.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먼저 처음에 판에다 깔아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진행하면서 나오는 컨텐츠를 챙겨서 목적을 이루는 쪽으로 갈 거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커뮤니티에 대한 거예요. 어느 커뮤니티들에서 시작을 해서 이벤트를 어느 커뮤니티들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느 커뮤니티가 진행을 하고 주최 주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최 주관. 예. 그 다음에 어느 커뮤니티들이 후원하고 협찬을 하고 그치요? 그리고 실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거는 준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벤트를 하면서 통통해질, 성장할 커뮤니티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목적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 반드시 강화되거나 타격을 받는 커뮤니티가 생겨나요. 근데 이게 이벤트 목적이 아주 중요해요. 이벤트를 진행하면 예를 들어서 패친이 늘어나거나 그룹에 카페에 밴드의 회원 수가 늘어나거나 있는 사람들이 경험이 증폭이 되거나 해서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요. 이게 두 번째 C요. 세 번째 C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이벤트는 다른 때는 그냥 평범하게 공유하고 뭐 간단하게 하다가 이벤트 때가 되면 커뮤니케이션 양이 확 늘어나도록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미보치과에서 이행시 진행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집중이 일어나지요. 맞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병원 님이 나누시거나 이성재 님이 나누시거나 홍순호 선생님이 나누시는 시기에 커뮤니케이션 양이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죠? 그죠? 예. 커뮤니케이션이 특정 노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발해지고 늘어나요.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벤트를 진행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다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부에서 거래로 변경되기도 해요. 거래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벤트 자체를 판매를 그냥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 커머스,
커머스가 촉진되는 경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순호님이 300g씩 해갖고 쫙 이렇게 나누고 계신데 갑자기 30kg라는 말이 어디서 툭 튀어나오기도 하지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안에 보면 커머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에서 보시면 이 부분도 하나가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워킹이에요. 코워킹. 안에서 하실 때 보통 때는 각자 놀아요. 각자 놀다가 이벤트 진행할 때는 서로 협업이 일어나요. 아까 보시면 중간에 밖에 계신다고 박윤업 님이 또 그래도 잠깐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가시잖아요. 그죠? 예, 방송 매번 맡아주시고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또 박순랑 님한테 오늘 OBS 부탁드렸습니다라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죠. 그죠? 예, 이런 것처럼 또 오늘 이렇게 하고 나면 서로 어느 분은 포스팅을 하실 거고 어떤 분은 또 그거 관련해 갖고 또 댓글도 달고 이래 가면서 서로 이게 합쳐지는 거야, 힘이.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일을 해가는 거, 요런 것들이 안에서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박순랑님 뒤에서 지금 커머스 하고 계세요? 커머스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신가요? 자, 예. 자, 그리고 마지막 C, 5개의 C를 이야기 드렸죠. 마지막 C가 뭐냐면 이벤트는 최종적으로 컬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컬처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낱개로 하나씩 할 때는 잘 안 느껴져요. 이벤트가 이벤트지 뭐. 그리고 안에서 뭐 좀 해도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고 뭐 이러고 이러나 보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쌓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문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하나의 문화가 되어 간다. 예. 자, 그리고 2E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이벤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벤트는 더 작은 이벤트, 내 이벤트보다 하부 이벤트들의 하나의 마디 역할을 해주는 게 되고 그러니까 종합체의 역할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이벤트 자체는 다음 단계 이벤트를 위한 하나의 서브셋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 소리냐면 우리가 하루마다 날마다 무슨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주말이 되면 그걸 종합한 다른 이벤트라든가 월말이 되면 다른 이벤트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계 캠프 그러면 그냥 하계 캠프 같지만 실제는 그 말은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동계 캠프나 총회나 다른 게 또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계 캠프 진행하려면 아무 이벤트도 안 하다가 뜬금없이 하계 이벤트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춘계 야유회라든가 아니면은 원래 정례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하계 캠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E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E는 뭐냐면 엔터테인먼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너무 우울하고 깔아앉고 이러는 경우는 보통은 없어요. 왜냐? 이벤트는 항상 다수를 위해서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끌어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라앉는 종류 이벤트는 상당히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모이는 광화문에서 모이는 이런 것조차도 가만 보면 무거운 주제로 시작했지만 내부에서는 문화 행사처럼 진행되는 경우들 많이 보이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안에 보면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안에가 꼭 끼게 된다. 그래서 6개의 C와 2개의 E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이야기가 너무 무거운가요? 그냥 들을만 하시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요 이야기를 드린 거는 뭐냐면 지금 307페이지, 308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항목으로만 이래갖고 보면 그러면은 이벤트의 종합적인 이런 효과나 큰 구성 요소가 안 보이실 수 있어서 그래서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린 거예요. 예, 책은 그냥 보시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309페이지 보시면 페이스북 이벤트 공지 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거 이벤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미 보시고 다 느끼고 계셨겠지만 낱개 이벤트 아닌 거 아시죠? 요즘 나가는 이벤트. 이벤트 참석 안 누르신 분 누군지 볼 거니까 지금 얼른 이벤트 참석 누르세요. 예. 저 지금 들어가서 볼 거예요. 어디 보자. 어느 분이 하셨는지. 자. 오늘 이벤트 참석 누르신 분은 누가 유일해요? 아, 이거는 어저께 거네. 오늘 건 이미 지나갔고, 오늘 걸 볼게요. 다시, 여기서. 이게 이벤트 시작하면 다음날 걸로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그죠? 예.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지금 큰 이벤트가 하나가 걸리고 하부에 보면은 이렇게 이벤트가 날짜별로 다시 쪼개지는 게 보이시죠? 그죠? 페이스북이 요 부분 이벤트는 제가 어지간하면 안 쓰지 마시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초기 하실 때 이거 가지고 이벤트가 그냥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이벤트는 그냥 해본다는 게 없잖아요. 하다 보면 날짜 시간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거 진행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네, 그래서 개별로 낱개로 돼 있는 이벤트를 하시는데 요 이벤트는 조심스럽게 몸에 좀 배면 그 다음에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페이스북 이벤트는 페이지도 개설을 할 수 있고 페이지에서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개설을 하기도 하고 그룹이 개설하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벤트 안에 이벤트가 개설되기도 해요.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벤트는 온라인 이벤트가 있고 최근에 메뉴가 바뀐 거 아시죠? 제가 수정 화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정까지는 안 되는데 여기 이벤트 유형에 보면 항목이 하나 더 생긴 거 보시죠? 뭐예요? 온라인 항목인데 온라인 이벤트라고 하는 거 요거는 여기서는 지금 체크가 안 돼요. 체크가 안 되는데 요렇게 지금처럼 여러 날 거를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러 날을 동시에 하는 여기에서는 온라인 이벤트가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때는 못 써먹는데 낱개로 된 이벤트에서는 온라인 이벤트가 이게 체크되고 거기에 곧바로 그 화상회의 주소가 달려가지고 우리 파란 시작 버튼 눌러갖고 이벤트 시작하는 경험 몇 번 있으시죠? 그죠? 그게 요 온라인 이벤트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토너먼트라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진행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안에서. 예, 그래서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이벤트 진행이 다른 데 대비 우리가 보통 카톡에도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일정 기능 해가지고 그리고 밴드에도 있고 다른 데 있는데 다른 데 있는 이벤트보다 페이스북 이벤트는 온 오프라인 그 다음에 안에서 토너먼트 그리고 이벤트 자체를 홍보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안에가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주최자도 다양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오프라인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온라인만 가지고도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310부터 312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은 카톡에서 일정 기능 만들어서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카톡에서 일정 기능 만들어서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일정 쓰고 있다. 손만 올라온 분은 누구세요? 아, 고윤경님이시구나. 예. 자, 한 번만 그러면 보여만 드리고 갈게요. 전부 다 뭐 알고는 계시든가. 왜냐면 다른 분들이 이벤트 걸어놓은 걸 참여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요. 자, 폰에서 카카오톡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원하는 카톡방, 단톡방 안에 들어가서 상단에 보시면 석삼자가 있잖아요. 상단에 석삼자. 거기 누르면 그 안에가 톡 캘린더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거기 톡 캘린더 안에 가면 그러면 상단 오른쪽에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상단 오른쪽에 플러스 표시. 예. 그렇게 누르고 그 안에다가 일정 제목부터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시간대별인지 하루 종일 하는지, 그리고 장소, 양음역, 여기는 음역도 있네요. 그죠? 반복 부분 처리도 지금 있는 거 보이세요? 반복한, 반복 안 한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매일, 매주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한번 보시면 그냥 다 만들어서 쓰실 수 있겠지요? 예. 카톡방을 꽤 많이 쓰시면서도 은근히 안 쓰시는 기능이 요 일정 있잖아요. 이벤트 기능, 요거하고 밴드에서도 이걸 또 안 쓰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꼭 써보세요. 유용하거든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보시면 들어온 김에 이야기 드리면 투표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렇게 써보시면 좋아요. 참. 자,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톡 캘린더 부분 활용하면 이벤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온라인 이벤트가 가능한 게 카카오톡은 라이브 기능이 뭐가 있어요? 라이브톡 써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고윤경 님이 라이브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 해주실 거예요? 자, 안에 보시면 그냥 화면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윤경님 긴장하시지 마세요. 얼굴 딱딱해지셨어요. 자, 아니, 주위 상황이 시끄러워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재밌자고 한 거예요. 자, 재미 하나도 없으셨어요? 자, 카톡 안에 들어가면, 우리 단체로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없어갖고, 테스트를 못하네. 거기서 테스트 한번 하면 좋은데, 그죠? 예. 자, 어디 만만한 게 뭐 없나? 만만한 거? 만만한 거. 안 보이네, 만만한 게. 자. 이렇게, 오늘 딸내미가 카드를 잃어버려가지고, 집에를 못 올라오고 그러는데, 저 10,000원짜리를 공윤수 원장님이 빌려주셨대요. 자, 여기 보시면 하단 왼쪽에 보면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 그죠? 그 자리에 이렇게 누르면 그 안에 빨간 버튼, 두 번째 줄에 빨간 버튼 라이브 톡이라고 보이시잖아요. 그죠? 요거 이렇게 누르면 그리고 라이브 톡 시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멤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용 라이브 톡을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냐면 초기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캘린더 기능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몇
마친 날 몇 시에 라이브 톡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미리 공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브 톡으로 가거나 아니면 투표 기능을 활용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도 카톡 안에서도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냥 그 이야기예요. 예. 그건 아니고. 예. 자, 이렇게 해서 홍순호님 튕겨 나가셨네. 예. 자, 313페이지 지나고요. 예, 밴드 이야기도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316페이지 넘어가시면 이벤트 참여 독려하기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 중에 제일 핵심에 대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시태그를 활용하는 거하고 해시태그 활용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가 이제 체크인 기능을 활용하는 거. 체크인 기능은 오프라인에서만 쓰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근데 이벤트 기능을 쓰게 되면 되게 참여까지 누르는데 오프라인에서 한 장소에 만났는데도 체크인을 안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체크인이 나중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쪽에 신뢰도라든가 명성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하실 때는 다른 거는 어디에다가 우리 오신 분은 인증샷 올려주면 뭐 해드립니다. 뭐 이런 이벤트 보신 적 있죠?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식당, 카페 이런 데서. 그런데 그런 거는 서비스 받고 뭐 청량음료 같은 거 한 병 받고 그리고 나가면서 지워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 많이 그러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체크인은 보통 끝나고 나중에 이걸 쉽게 못 풀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놔두게 돼요. 예, 그래서 삭제를 아예 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걸 진행하면 어느 특정 장소에 모였다 그러면 체크인으로 출퇴근을 시키는 그런 그 회사도 있어요. 회사 같은 데서 직원들이 회사를 나오잖아요. 나오면 회사에서 체크인을 하는 거예요. 출근했다고. 이해되세요? 우리 지금 사무실 아침에 이렇게 오시면은 그러면 다들 댓글 하나씩 다시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장소에서 만나면은 만난 자리에서 예, 만난 사람끼리도 하는 거지만 원래는 근데 직원들끼리 보고를 하기도 하고 해서 체크인을 하는 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용해서 축제 현장이라든가 이런 게 하루에 안 끝나잖아요. 또 축제 시작한 날 아니까 아시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축제는 일찌감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오고 갈 때마다 체크인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자체가 축제에 대한 예고편이 되기도 해요. 네, 오늘은 무대 설비했습니다. 오늘은 부스들 50%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 거 지금 저기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관여되신 분들이 체크인하면서 해놨던 내용들이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축제에 대한 예고편이 되기도 해요. 홍보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이런 거를 아는 분들 아니면 많이 안 쓴다. 그러니까 현재 오프라인 이벤트, 특히 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렇게 좀 공부해 보시고 있는 기능들,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들 좀 아시고 나면 많이 더 답답하실 거예요. 속이. 차라리 모르고 계셨던 때보다. 예, 왜냐하면 비용 안 들어가고 안전한 방법 때 못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걸 관여를 하시게 될 때는 꼭 그런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례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해보세요. 그러면 위험한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뭔 말부터 하냐면 그렇게 하고 잘된 것부터 알려주세요. 그런 데가 좀 많으면 좀 저희도 해보게요. 말은 하자는 이야기 같은데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사례 잔뜩 모아드리면 뭐라 그러냐면 저희랑은 사정이 좀 다르네요. 이러시면 사실 들을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317페이지 중계 및 기록하기 이벤트인데 축제를 할 때는 축제나 이벤트 이런 걸 할 때는 현장 생방송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요 스터디조차도 지금 OBS 생방송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요 안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생방송을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참여가 되잖아요. 실제는 이 안에 계신 분들이나 제가 모니터 할 수 있는
장비를 조금 더 두고 한쪽 창에서는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원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 그러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박순락 선생님이 OBS 진행하시면서 지금 오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쪽 생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댓글을 올리셨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원래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자체가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팜파티를 한다. 그러면 오프라인에 특정 장소에 원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방송 하고 안 하고의 비용 차이는 거의 없어요. 맞지요? 그런데 오프라인에 차 대절해갖고 버스 대절해갖고 다 올 수 있는 사람들 음식이나 뭐나 이런 거 딱 제한적이니까 그분들만 오시는 케이스하고 고윤경님 뭔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죠? 예, 그리고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이벤트 공간 자체를 확장해서 다수가 참여하게 만드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양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생방송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생방송 대부분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컨텐츠를 나중에 거기서 추려내기가 좋아요. 오늘 녹화한 거나 생방송 해놓은 거에서 화면 캡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되겠지요. 그러면 중간에 참여하신 분들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례를 들었던 화면들 그런 것들이 중간에 있잖아요. 캡처 몇 장 여기 뜨고 했던 설명 약간 보충하면 그거에서 곧바로 교재나 아니면은 다른 미디어에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방송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 요령이 더 있거나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참여하시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온라인 좀 한다, 페이스북 좀 한다 하는 분들이 안에 숫자가 많다 그러면 공유 사진첩이 효과가 아주 높아요. 공유 사진첩이. 동영상은 조금 아직도 동대문 같은 데서 우리가 행사 진행을 하면 그러면 외국인들은 진짜 동영상 촬영 많이 해요. 여행 오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국내 분들도 유튜버들이 많아져서 짐벌 구경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현장 나가시면. 그러긴 한데 사진은 생각보다 전체가 안 모여요. 찍은 분들이 전부 각자 갖고 가버려요. 한 자리에 안 모인단 말이에요. 유튜브는 차라리 올리기라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페이스북 생방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진들을 모아주는 거. 팜파티 참석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이 참여를 했다. 호스트 경우는 사진을 찍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응대하고 뭐 근데 문제 생기는 거 뛰어다니고 하니까 사진 못 찍잖아요. 행사는 다 치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사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흔하거든요. 막상 저도 이렇게 스터디 진행하면 끝날 때쯤 해갖고 우리 인증샷 안 찍었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놓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행사할 때 그렇게 미리 사진첩 만들어놓고 한 군데 모아주기만 해도 끝나고 나면 왜 이게 좋냐? 촬영하는 게 사람마다 습관이 다 달라요. 아시죠? 그러면 현장에 가면 누구는 사람만 찍어요. 누구는 인쇄물만 찍어요. 누구는 음식만 찍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주위 풍경을 찍어요. 그죠? 어떤 분은 초반에 와서 찍고 가요. 누구는 끝물에 와서 찍어요. 그죠? 예. 그리고 찍는 각도나 이런 것들도 또 달라요. 습성이. 눈높이에서 찍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바닥에 깔거나 높은 데만 찾아가고 기어이 올라가서 찍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공유 사진첩을 운영하면 안에 모인 사진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공유 사진첩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안에가 전원이 다 페이스북이 익숙하거나 전원이 공유 사진첩을 잘 쓰시지 않더라도 몇 명이 이렇게 있더라도 사전에 이야기 드리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쪽으로 모아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나중에 활용하실 일이 많아요. 행사 치르고 나면 그 사진이 필요할 때 많으시잖아요. 나중에. 예,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제 3D 사진은 요즘 아주 잘들 올리시더라고요. 그죠? 편하게. 예, 그러니까 3D 사진 부분은 321페이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고 그리고
뒤에 마무리 323 여기서부터 요거는 오늘 할까 마무리를 점수가 예, 여기까지만 더 할게요. 예. 끝나고 행사 끝났다고 팍 퍼져가지고 아유 잘 끝났네 사고도 없이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됐지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마무리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컨텐츠를 챙기시는 거예요. 정리정돈하는 거. 좀 심하게 말하면 이벤트 지나고 나서 나중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진, 네. 기록. 예, 컨텐츠밖에 없는 거예요. 동영상, 그 다음에 사진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놨던 문서들, 주고받은 커뮤니케이션 기록들 이런 게 이게 다예요. 좀 더하자면 현장 꾸며놨던 거 그런 거를 치우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좀 남는 게 있을지 몰라도 안 그러면 진짜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컨텐츠를 잘 챙기시는 게 사실은 투자한 비용과 시간과 우리 노력을 제대로 챙기는 거는 이 컨텐츠를 챙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벤트는 끝나고 나서 컨텐츠 챙기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해놓으면 사례잖아요. 하나하나가. 이벤트는 기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일을 하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다 정리돼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안에다가 이렇게 놓자고 이야기 드려가지고 박윤업 님도 그거 굉장히 열심히 챙기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벤트 하나하나마다 컨텐츠가 정리가 되면 나중에 모아서 책을 낼 수도 있고 사례집으로 쓸 수도 있고 예산 지원해 준 곳에다가 증빙으로 제출할 때도 좋고 쓰일 곳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뒷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냥 가버리시면 있을 때만 인증샷 찍으세요 이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후속 이벤트를 좀 더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오셨던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신 내지는 뭐 블로그에 후기 포스팅을 잘 해주신 분을 몇 분을 추첨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께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글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사진 뭐 이런 거 잘 다루시는 분들이 정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 글에 대해서 지불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에 내가 투자했던 많은 게 있다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시간과 비용과 그 노력들 이거를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후속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컨텐츠를 완벽하게 후기 포스팅까지 해서 싹 갈무리를 하시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이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인스타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음에 수업할 때 인스타그램 쪽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예, 마이크 켜시고요. 아예 마이크를 안 켜시는군요. 질문 주세요. 예. 없으세요? 네, 기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마지막 팁 하나 그럼 알려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예. 아까 제가 중간에 하면서 제가 간간히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드리죠. 그죠? 네. 우리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발표 시작해가지고 제가 발표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또 발표 중이면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 중지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를 폰에서도 다 하잖아요. 예. 폰에서 화면 발표라고 상단 오쪽에 석삼자가 있고 아니죠 점 3개가 있고 거기에 가면 화면 발표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루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선 지금 이미 했기 때문에 발표 중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건 뭐 서로 이 구글 미트를 사용하면 내 폰 상태나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용도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AS 같은 거 받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조작을 들으면서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구글 미트를 이런 쪽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드린 이야기는 그것보다 조금 다른 건데 어저께 충남 공무원 교육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 전산교육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대강당에서 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거기 장비를 딱 가서 섰더니 폰 화면을 준비하려고 봤더니 두 가지가 다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팀뷰어도 설치를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비즌도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폰 화면을 보여줘야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용했는지 아시겠죠? 예. 설치 안 하고 거기 기계에 브라우저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그대로 구글 미트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회의에 제 폰으로도 접속을 해가지고 폰 화면 발표를 하니까 폰 화면을 띄워놓고 어제 강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동안 폰 화면을 빔 프로젝터에 띄우는 방법들을 팀뷰어 아니면은 모비즌 유리오 막 이래가면서 골머리 썩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구글 미트 활용해가지고 폰 화면 띄워서 강의하는 거 이런 부분도 한번 그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훨씬 간결하고 그리고 모두 가능하냐 그 회의에 접속하면 교육받으러 들어오신 분들도 화면을 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아주 다채로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어디 갔나? 홍순호 대표님. 홍순호 대표님. 들어가셨어요? 홍순호 대표님. 모비준. 홍순호 대표님 들어가셨어요? 나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요. 아, 나가셨어요? 예, 들어가셨어요. 네. 진 대표님 아까 질문